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낮술을 좋아해서. 오, 네. 맛술 좋죠. 네. 여기 우드포드 리저브 브리치지구이도. 건축가의 서재인 마하한남에서 건축계 선배님들을 모시고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서재 인터뷰. 오늘은 마하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님이시자 카페 마하한남의 대표님이신 김동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카메라에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장님, 소개. 네, 본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 건축사 사무소 김동현 소장이고요. 지금 마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기 마하 한남이라는 공간, 제가 설계하고 공사까지 한 공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큰 건물이나 새로 짓는 건물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낡은 건물이나 작은 건물을 좀 깊이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신축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의뢰를 언제나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장님이랑 인터뷰라고 해서 매번 달라지는 이 학생 게스트를 누구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장님과 저희가 친분이 있는 저의 친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혹시 호주님도 저기 카메라에 자기소개를 한번. 저는 민수 씨 동기이고 한 5년 반째 벌써 같이 알고 항상 건축 얘기하고 그러면서 민수 씨 통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있는 장호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마한남에서 4번째 에피소드를 찍고 있는데 벌써 4번째 에피소드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올해 생각지대에서 이 인터뷰 프로젝트를 마한남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생각지대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여기를 기획할 때부터 네. 원래 여기가 목욕탕 건물이었잖아요. 네. 목욕탕이 옛날에는 동네 사랑방처럼 이제 아줌마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빨래하면서 막 동네 소문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막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그냥 옷을 벗고 의리를 다지면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옛날 우리 대중목욕탕이라는 그 공간적 의미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걸 리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면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옛날 그 사랑방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계승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공간의 무드는 내 취향으로 하되 네. 여기 담기는 사람들이랑 프로그램은 옛날 목욕탕의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를 파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뭐 매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 지금 갤러리 같은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제 작업물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길 바래서 네.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되게 너무 뜻깊겠다, 공간이 깊어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매번 에피소드를 찍을 때마다 온 선배님들의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건축 자체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어떤 인생의 타임라인을 지금의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시점으로 끊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일단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 이성의 눈을 떠서 그 연애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네. 공부를 좀 뒷전으로 하고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어느 학과를 가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제 아버지 꿈이 건축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건축학과를 넣어보자. 네.
근데 저는 그때 건축학과를 넣을 때도 건축가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의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망치 차고 네네네. 뭐 장비 차고 집을 짓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건축공학과라고 네네. 생각하고 이제 입학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입학을 했는데 막 처음에 수업이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공간을 그려보라 뭐 이런 수업들이 나는 건축공학과를 상상하고 갔습니다. 당황하셨겠네요. 네, 너무 당황했는데 그 1년이 사실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갖고 사람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장점이 되게 많이 발휘되는 과 전공이구나.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또 화가였었는데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워왔으니까 저는 또 내가 생각하는 공간감이나 내가 생각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게 또 서스름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진짜 운 좋게 이 건축이라는 전공이랑 제가 갖고 있던 게 잘 맞아서 5년을 진짜 재밌게 설계만 하면서 보냈어요. 네. 근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교 내내는 연애가 너무 좋아서 대학 전공에 대해서 여유를 못 가지시다가 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또 막상 너무 잘 맞아서 5년을 알차게 보내셨다는 네. 게 그때는 뭐 대학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미팅하는 거나 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앞에 해놨으니까 오로지 집중하고 그거에 호기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왕따처럼 혼자 설계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랬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충실하게 하고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원은 생각도 안 했고 빨리 필드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큰 회사를 갔어요. 사실 내 성향에 맞는 게 아뜰리에라는 걸 알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큰 회사를 가야 뭔가 좀 번지르르 해 보일 것 같고 부모님한테 좀 좋은 아들로 느껴질 것 같아서 선택을 그거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제 나랑 안 맞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저층부는 큰 몰이나 백화점이 있고 위에는 이제 고급 주거가 올라가는 주상복합 공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5년간 그걸 전공으로 했는데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하나에 이제 한 30명 정도의 건축가들이 붙어서 하게 되고 일부분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 워낙 한 파트다 보니까 제가 이게 건축가로 이 건물을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서류 작업하거나 사무 작업하거나 허드렛 일을 받아서 설계하는 당연히 그거부터 올라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건축의 미학은 이제 그 자본의 뒷전이 되고 효율과 자본이 먼저 가니까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축의 방향을 표현을 다 못하고 있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한 5년간 지속되다 보니 물론 또 대형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어떤 갖고자 하는 목표 의식도 다르겠고 가치관도 다르겠지만 수사님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아뜰리에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사실 너무 좋죠.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굴지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작은 사무소는 없거든요. 그런 거가 성향이 맞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오래 버텨서 내 건축 방향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건물의 크기를 내가 처음부터 완성까지 만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나오던 시점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게 돼서 이제 바로 차렸어요. 그러면 대학을 이제 군입대와 이제 대학까지 딱 졸업하자마자 거의 바로 동시에 대형을 입사를 하고 몇 년 정도 계셨던 거죠? 5년 정도. 5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 그 실무를 하시면서 동시에 건축사 사무소 자격증을 5년 차 정도에 따게 되고 독립하게 되신 거네요. 독립하자마자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VMD라고 아세요? 비주얼 머천다이즈 디자인. 그게 이제 그 장식하는 거예요. 장식. 근데
그때 당시에 로이스 초콜릿이라고 네, 일본 네. 생초콜릿 브랜드인데 네. 근데 그게 철수하기 전에 1년 정도를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아, 이제 그거 입찰을 들어가서 이제 또 운 좋게 이제 제가 제안서를 썼죠. 네네. 전 매장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 아, 그걸 써서 입찰이 돼서 그걸로 1년을 좀 버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장식이라고 하는 게 네. 건축이랑은 제일 먼 분야거든요. 건축, 인테리어, 스타일링, 뭐 장식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건축은 처음을 만드는 거고 장식은 맨 끝을 하는 거라고 네. 하면 저는 제일 큰 건물을 하다가 갑자기 장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저한테 사실 지금의 제 장점을 더 극대화시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도 뭐 외관을 예쁘게 하지 안쪽에 세세하게 신경은 안 쓰잖아요. 네. 그거는 인테리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건 스타일링 업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아는 진짜 유명한 건축가들은 눈손잡이 하나까지 자기가 디자인을 다 해서 넣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하면서 내가 건축부터 마지막에 그 소비자가 손에 닿는 것까지 다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기가 있었고 이제 한 되게 매크로한 스케일이랑 마이크로한 스케일을 동시에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네. 아주 큰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거를 경험하고 나시니까 더 그 격차를 느끼는. 네네. 그 전국에 로이스 매장이 한 15개 정도 됐는데 네. 그 매장을 이제 제가 막 꽃도 사고 접시도 사고 리본도 사고 그런 걸 제가 다 사서 그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꾸미는 거예요. 시즌별로. 빼빼로데이, 뭐 로즈데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녹차 시즌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그 일이었거든요. 진짜 특별한 일이네. 흔치 않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죠. 예상하지도 못해요.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게 큰 회사에서 5년간 경험하고 작은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작은 설계가 사실 그 대형 설계사의 경험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실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판단을 하실 때 무엇에 기대서 판단을 혹시 하셨는지. 아 그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화가라고 했었잖아요. 동양화 전공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손님들 오면 절대 그 음식이라던가 차를 허투루 안 내셨어요. 뭐 밖에 나가서 꽃잎 들꽃 떼와가지고 옆에다가 놔준다던가 그냥 예를 들면 물 달라 해도 꽃이랑 받침이랑 그 손 닦을 천까지 고민을 해서 내서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 이 만남에도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지던 것들 그런 태도 그리고 그런 미학들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나는 미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 여기 허전하네 하면 아, 여기는 뭘 해야겠다. 네. 아, 여기는 비례가 낮으니까 여기는 조금 비례가 높은 거를 뒤에다가 받쳐줘야겠다. 이게 사실 건축을 엄청 작게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가 설계할 때 납작하기만 하면 재미없고 거기에 뭐 어떤 아예 다른 비례를 뭐 하나를 박아준다던가 얹혀준다던가 뭐 이런 게 사실 그 제품이 주인공이면 그 주변을 이렇게 섞어주는 게 건축 설계랑 크게 다른 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머니 영향. 근데 진짜 개인적인 경험이네. 유년의 맞아요. 기억이 엄청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아뜰리에를 시작하게 되신 시점부터는 타임라인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거 1년을 했고 네. 본격적으로 건축을 좀 해야겠다. 장식만 BMD 회사가 아니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네네네. 직원도
프로젝트 들어올 때 나 혼자 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네네. 그럼 우리가 세 명이 연합을 해서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자 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럼 임대료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사무실마다 탕비실이 있잖아요. 네. 탕비실이 원래 작고 사무실이 크잖아요. 우리는 책상만 있어도 설계는 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을 작게 하고 탕비실을 키워서 여기서 커피를 팔자. 그게 이제 3층 로비라는 카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무실이 한 6분의 1, 6분의 5가 카페거든요. 보통은 1F 로비 이런 네네. 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희화화해서 3F 로비 이렇게 3층인데 네. 로비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비라는 공간이 예를 들면 사무실은 좀 분주한데 카페는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네.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공간 속도를 어떻게 맞출까 했을 때 로비를 우리가 떠올리면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네.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니까 로비 같은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었고 그렇게 또 3명이서 한 2, 3년 했어요. 근데 2, 3년 하면서 뭐 카페가 되게 흥행했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가 나한테 보통 우리가 취미 뭐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흥미가 생기면 그러면 뭐 제가 취미로 말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목욕하는 거랑 재개발 구역 돌아다니는 거가 제 취미. 흔치 않은 거. 네. 그래서 목욕을 좋아하니까 목욕탕이 눈에 오고 들어오고 또 재개발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제 아까 말한 그 3층 로비라는 공간에 얼마 떨어져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요 구역에서 여기가 제일 높아요, 이 건물.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왔다가 그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불이 나서 이 건물에? 네, 불이 나 있던 그 시커멓게 불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건물 발견했을 때. 그래서 불이 나 있으니까 문단 소리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몇 년도? 한 2, 3년 전? 그러니까 올라가면 여기 한강 보이겠는데? 이래서 올라와 봤던 거거든요. 막혀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동선대로 올라와서 딱 제일 처음 본 게 한강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여기 무조건 해야겠다. 그 다음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네.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도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 전세비로 그걸 여기다 부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사실 제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대형 설계 사무소도 경험을 해보셨고, 그리고 지금 아뜰리에 사무소 소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런 한남동의 카페를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신데, 학부생 때는 이제 소장님께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나는 나중에 건축가가 되면 어떤 설계를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상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궁금하다 나도.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술을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한 4, 5학년 친구들한테 묻는 게 너 나중에 개소하면 사무실 이름 뭘로 할지 생각해 봤어? 이런 것들을 종종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학부생 때 내가 어떤 건축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예상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한국적인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설계할 때. 네. 항상 좀 녹여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소백이라는 브랜드 대표님이 한 말인데 네. 한국 사람이 하면 한국 디자인 아니냐. 우리가 그때 논의 주제가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한국적인 디자인이 뭐냐에 대해서. 한국적인 거를 어떻게든 시각화해야 되는 거에 집중은 안 해야겠다. 그럼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학부생 졸업 이후에 생각하신 요새. 요새. 네, 그러면 학부생 그리고 때는 이 마을을 열 때도 고민은 한국적인 거를 건축 언어화 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그것보다는 내 자체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게 나중에 또 한국적인 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소장님께서 저희랑 얘기를 하다가 금세 학생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제 관종이다. 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구도심의 프로젝트들이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애정을 쏟았던 게 보였고 그때도 목욕탕이 졸업설계였잖아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취향 또는 이제 가치관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게 또 이해가 되네요. 대형 설계사도 다니셨고 그래서 아뜰리에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냥 이거를 이게 건축가로서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개인으로서. 각각의 삶의 만족도나 아,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진짜 요즘에 근데 이거 좀 더 섞어 먹어야 맛있는 예. 직업병 밑에 다 깔려 있으면 맛없는데 이상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마하 건축사 사무소를 열고 나서부터는 일단 회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 못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못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회사에서 그 두 개가 다 안 됐거든요. 네. 회사에서 주말 출근 거의 안 하는 날이 적었을 것 같아요. 주말 출근 자체가. 야근은 기본이고 그 정도로 회사를 다녔었고 나는 이제 기껏해 5년 차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없었고 네, 그랬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네. 내가 내 시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리긴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일이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일이 많을 때 느끼는 감정이 주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회사를 다니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대신에 주말은 내 시간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네. 근데 내 회사를 내가 운영하고 내가 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 이거 내가 스위치를 못 끄겠는 거예요. 주말도 계속 일 생각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365일이 굴러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는 높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약간의 있어요. 붙이는 느낌도. 이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축가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특출나게 내가 설계를 잘하고 감성이 높다 해서 네. 그게 짧게 길게 못 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자기 멘탈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더 오래 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마한남을 기획하고 직접 설계하고 그리고 시공하고 지금 운영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고 있는데 뭔가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 아주 처음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운영까지 설계자가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건축가의 관점에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까요? 제가 이 카페라는 공간을 왜 두 번째잖아요. 네네네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우리 건축가라는 직업이 그 설계부터 공사할 때까지는 그 건물이 자기 아들 같거든요. 진짜 키운다고 생각하고 네.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건축주한테 키 건네고 나오면 그 허전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두 번째로는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는지 자기가 지내보지 않는 이상 말로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설계 공사를 하고 운영까지를 하니까 예를 들면 카페 입장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서 느끼는 그런 기분이 나한테도 전달이 되고 감탄사도 가끔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여기 계속 머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다 보고 그게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건축사 사무소들도
각자의 브랜드 공간을 하나씩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아. 훨씬 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특별한 경험인 게 약간 설계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이 건물을 계약하실 때부터도 재개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었다고 제가 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조금씩 비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소장님은 이 마한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 마한남이라는 공간이 마지막에는 어떨지를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시작부터 우리가 그 설계를 하면 그 끝을 바라보고 설계를 하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시작이라는 네. 생각으로 그 건물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건물 설계할 때는 없어질 거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하면서도 엄청 애틋하기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끝을 알고 설계를 하니까 네. 그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연애 얘기 같아요. 아니요? 나도 갑자기 약간 저희가 이 카페를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쭤보자라고 PD님들이 제일 기다리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딱 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주택 모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평면을 자른 네. 그 주택 모형을 보니까 그 웨딩홀 같은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지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모형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모형이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상당히 로맨틱한데 이 내용의 이 모형의 비하인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비하인드는 사실 별로 안 로맨틱해요, 사실. 되게 현실적이에요. 저희 환상을 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네네. 막 울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안 울었거든요. 그 일단 저거를 제가 그 아까 그 대형 설계사 다닐 시절에 제가 결혼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야근하고 주말 중간하고 했댔잖아요. 그때 만들었어요, 저거를. 네네. 막 퇴근하고 와서 12시에 퇴근해도 한두 시간 하다 자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주인가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제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보여주면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제 아내를 알아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보냈던 제 카톡에 네. 그걸 제 아내가 본 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저거를 하면 질질 울겠다 난리 나겠다 완전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오픈을 딱 했을 때 막 촛불도 놓고 마지막에 이제 선물도 있고 마지막에 저거였거든요. 네. 프로포즈 할 때. 네. 편지랑 딱 같이. 원래 뚜껑이 있어요, 저게. 네네. 뚜껑을 딱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장을 보는 스토리를 짠 거예요, 제가. 장 봐서 이제 요렇게 하고 요 집은 요렇게 이용하고 마지막 뚜껑을 들면 저 예식장이 나오는 게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보는데 약간 시큰둥한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이쯤 되면 눈물이 고여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울어야 되는데 근데 안 우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있었고 제 아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하자 했듯이 그 되게 그 장군감 느낌이 쿨해요 그냥. 저거 맞다. 저거를 딱 다 했을 때 제 아내가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열쇠는 이랬어요. 열쇠요. 그러니까 실물을 갖고 와야지 왜 모형 가지고 이렇게 최악인가?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귀여워 보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귀여웠다고? 그런 안에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리고 어쨌든 허락을 해준 거는 저런 정성의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만들던 과정이랑 그 만들었던 과정이 제가 너무 행복했고 그래도 건축가니까 할 수 있는 프로포즈 아닐까요?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공간 설계하고 공간을 운영하기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계신 소장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그 V&D를 해봤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소비자한테 공간이 닿는 연결고리가 네. 건축이 아니라는 걸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건축을 존경하지만 네. 그러니까 건축은 사실은 큰 근사한 배경이고 네. 사실 사람들이 손에 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그 직원이 입고 있는 옷, 네. 네. 뭐 이렇게 내려다 줄 때 이렇게 툭 놓고 가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공존하게 놓고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손에 닿는 거는 이 안에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네. 네. 다 마감들이고 우리가 생각한 장식들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민까지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은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건축적 깊이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1차원적으로 풀어줘야 그게 전달이 되는데. 저도 이 카페에 왔을 때 이제 사실은 뭐 커피나 또는 음료나 음식들이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는 여기를 계속 꾸준히 오는 이유가 대화하는 분위기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기를 항상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소장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손을 터치를 하셨다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되게 빈 곳에서 하나하나씩 채워지는 되게 완전한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공간은 소비자한테 닿는 마지막 터치가 아니다 라는 거. 저희가 어느새 벌써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소장님께서 아까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건축사 사무소가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인테리어도 하고 V&D도 하기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약간 계속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건축사 사무소야 당연히 의뢰가 오면 감사하게 또 그걸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일은 여전히 할 건데 제 두 번째 방향이 그 지금 마하 한남이 마하의 지역명이 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카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마하라고 안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화도랑 양평에 땅을 지금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 마하 강화일지 마하 양평일지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정주하는 공간을 유형별로 다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전국에. 카페가 그래서 카페라고 안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이제 하루를 묵는 집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정원일 수도 있고 뭐 그림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갤러리일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별로 마하라는 브랜디드 공간을 하나씩 만들 생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들 또는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학생들한테 한마디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뭐 대형을 가라, 아틀리에를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진짜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88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근데 저 고민하는 게 사실 엄청 먼 고민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나도 충분히 뭐 이렇게 돈 잘 들어오고 설계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고민은 항상 있거든요. 그 고민에 좀 안 파묻혔으면 좋겠고 내가 안 파묻히는 게 건강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35이 돼 보니까 20대가 진짜 아무거나 다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때는 막 빨리 취업해야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야 부모님이
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야 세상이 사회에서 나를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저도 학교, 취업 막 이게 바로바로 했는데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보다 그 고민들에 파묻히지 않아도 네. 고민들은 어차피 계속 나오고 네. 어차피 계속 지나가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마지막 클로징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네. 저희도 항상 이 클로징에 시범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 조교? 엄청난 건 아닌데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잘할 수 있습니다. 포럼 생각지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